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영단기 토익 스피킹 대표 강사 제이정입니다. 우리 2019년 겨울방학 대비 토익 스피킹 트렌드 리포트라는 짧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 강의에서는 요새 이제 토익 스피킹 시험을 준비를 하시려면 어떤 요점들을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지 이 통계를 제가 완벽하게 냈다는 건 모든 시험을 다 합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나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강의예요. 길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력을 팍 발휘해서 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다 해서 6개 파트가 있고 질문이 11개밖에 안 돼요. 11개. 엄청 짧죠? 파트도 꼴랑 6개. 첫 번째 파트는 지문 읽기라는 파트인데요. 요새 시험에 뿐만이 아니고 원래 지문 읽기에서는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 유형들이 시험에 나올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좀 잘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요새 시험 통계를 한번 봤더니 특정 장소 지역 안내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날씨방송, 교통방송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올 때 매번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만큼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실하게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특정 장소나 지역 안내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시험을 제가 자주 나오는 단어들만 좀 몇 개 뽑아놨거든요. 요새 나온 시험들을 봤더니 싹 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요거 읽으실 때도 welcome to 말고 welcome to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읽어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나 장소 안내가 나오면요. 너무 자주 출연하는 단어들이 이 단어예요. 네, 그래서 tour 말고 tour 하고 R 발음 살려서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요렇게 읽어주시는 게 엄청 관건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at the end of the tour 말고 at the end of the tour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보겠습니다. 얘도 exhibit인데 이거 the exhibit 말고 the exhibit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an exhibit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요.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발음 연습해 가셔야 되고요. 날씨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 weather update 너무 많이 나오죠. weather update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온도, 날씨 이런 단어들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A winter storm, low temperatures, a light breeze 하고 Z 발음으로 끝내주셔야 되고 clear skies, high temperature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까 뭐 큰 소리로 발음 연습 몇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riving conditions, travel time, 눈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갖고 막 천둥 번개가 쳐갖고 운전하는데 불편하다, 길이 막힌다 이렇게 교통방송에 나오는 단어들이 날씨방송에도 두어 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들은 교통방송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Let's go! 자,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교통방송 봤더니 오늘 아침, 이번 주말 이런 단어들이 자주 출연을 한다고 하네요. This morning, this weekend, this morning, this weekend 이런 것도 날씨방송 나올 때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단음 이렇게 발음을 하던지 장음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this weekend 이렇게 그럼 단음인 거죠. 둘 다 짧았잖아요. This weekend. 그러면 감점 나온다는 거죠. This weekend. 이래도 둘 다 장음 이래도 감점 나오고. 그래서 요 부분이 나왔을 때는 하나는 단음, 하나는 장음 해서 this, 짧게 weekend, 길게. 요런 것들 구분해 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고 freeway, street, avenue 요런 애들이 빈출 단어 되겠습니다. maintenance. 이거는 어디에서 무슨 공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막혀요. 이럴 때 이제 출연을 하는 단어인데 다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발음 maintenance보다 T 쪽 발음을 약간 먹어주셔도 괜찮아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maintenance 이렇게 발음 한번 연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이 교통방송이 3번 나왔다? 3번도 그래요. 교통방송이 4번 나왔다? 그러면 3번은 무조건 이 단어 나온다 라는 이 빨간색 단어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길이 막혔으니 다른 길로 가라 이런 뜻이죠. 교통방송 나왔다 하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요거 발음하실 때 얘는 지금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동사일 때에는 우리가 평소 때 친했던 발음이 아마 alternate 일 거거든요. 이게 동사 발음이에요. 그래서 alternate routes 말고 형용사니까 형용사 발음이 따로 있습니다. alternate
alternate routes 이렇게 읽어주는 거.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사진 묘사하기 한번 볼 건데 사진 묘사하기는 이런 사진을 30초 동안 준비 시간 갖고 45초 동안 묘사를 하시면 돼요. 자, 요번 달에 나왔던 시험들을 장소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몇 개 보겠습니다. Library, 도서관이죠. Hotel, Lounge, Shopping Alley 하면 가게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골목길 같은 거 있죠. Meeting Room, 회의실이고 Park, 공원 이렇게 요번 달에 출제된 장소들이래요. 자, 이 장소들을 보면서 별로 느끼는 점 없으시죠? 뭐 저도 별로 느끼는 점 없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장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진 묘사할 때 첫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연습을 해가셔야 되는데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a library 이런 식으로 빨간색 글씨만 계속 바꾸면서 이 만점짜리 문장은 우선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시험에 다 쓸 수 있는 문장들이 흔한가요? 시험이 100개면 100개 다 쓸 수 있는 문장이 흔하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금 같은 문장은 고이고이 모셔가는 게 당연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어디? 바꿔주는 겁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a hotel lounge, a shopping alley, a meeting room, a park 이렇게 완벽하게 장소만 바꿔서 하실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해가는 거 이런 것도 요새 필요한 스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실내, 호텔 라운지 실내, 쇼핑 앨리는 실외, 미팅 룸 실내, 파크 실외. 근데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시험에 나오는 장소가 실내 아니면 실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문장들 매번 쓸 수 있는 문장들 이런 것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내 보겠습니다. This place is brightly lit by 조명하면 이런 조명으로 인해 환하게 밝혀져 있다. This place is dimly lit by 조명하면 이런 조명으로 인해 좀 은은하게 밝혀져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실내에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시험에서 조명이 잘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명이 안 보여. 조명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 앞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This classroom is brightly lit. 여기까지라도. This coffee shop is dimly lit. 까지라도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실외. 밖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 by looking at the way these people are dressed. 이 사람들이 옷 입은 걸 보아하니 This photograph was probably taken on a 날씨 day 하고 날씨만 바꿔주면 밖에서 찍은 사진에서 무조건 쓸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는 사람들이 옷 입은 거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돼요. 옷이 좀 두꺼워. 그러면 cold day. 옷이 막 너무 얇고 나시에 되게 얇은 옷이에요. 그러면 on a hot day. 뭐 이런 식으로 단어만 살짝 바꿔서 무조건 쓸 수 있는 이런 문장들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파트 3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하기인데요. 4, 5, 6번 질문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답변 시간은 15초, 15초, 30초입니다. 예, 15초, 예, 15초, 예, 30초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질문의 예시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써갖고 한번 여기다가 올려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나요?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요 시험 한 세트, 이게 연결된 세트입니다. 이 시험 한 세트의 주인공인 단어는 아마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험의 주인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파트 3은 요런 동그라미 제가 쳐놓은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파트 3의 프로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파트 3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질문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몇 개 정리해놨거든요. 이번 달 나온 시험에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의 유형이 5번 나왔대요. 네, 아니오가 3번. Which of the following? 1번. How often? 1번. How? 3번. 그 다음에 how long? 2번. Who? 1번. Could you describe? 1번. When? 1번. Where? 1번. 이런 식으로. 이런 통계는 누가 내냐? 제가 내죠. 제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실전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새 시험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가야 되는 거는 이런 질문의 유형이에요. 질문의 유형. 자, 그러면 우리 출제율 1위 먹은 얘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유형은 뭐가 진짜 중요하냐. what으로 시작하는 유형은 순발력이 필수예요. 순발력. 이 질문과 관련된 특정 명사를 누가 순발력 있게 빨리 대주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자, 질문. 요새 나온 질문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질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기념품을 구매해서 친구들에게 줄 수 있다면 what을 줄래? 실제 시험장에서요, 여러분들. 준비 시간 없이 바로 답변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답변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정말 많은 실제 시험 보는 사람들이 뭐 주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what 관련 나왔을 때는 뭐라고 빨리 말하는 게 정말 관건이에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의 파트 3의 여러 유형 중에서 가장 순발력을 요구한다는 유형이 what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가야 되죠. 우리 동네에서 기념품을 구매해서 줄 수 있다면 뭐 줄래? 했을 때 postcard, crystal ornament, 뭐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장식품 아니면 엽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말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온라인 리뷰에서 공유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what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격, AS 정보, 제품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빨리치기 이 연습이 필수인 게 what으로 시작되는 질문이라고요. 응답자님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what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하철, 버스 이거를 빨리 얘기하는 게 관건인 이런 시험입니다. 다른 애들도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새 파트 3은 공식 파악이 필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파트 4 보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 얘는요. 요새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험 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파트 4가 되게 항상 모든 파트들의 난이도를 좀 낮춰놓는다고 할까? 얘가 괜찮아요, 요새. 자, 30초의 준비 시간 동안 이런 본인에게 주어진 정보를 열심히 읽고 내용 파악을 하시는 건데요. 열심히 읽고 내용 파악하는 30초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질문이 듣기로만 나옵니다. 7번 문제 듣기 나오면 말로 대답하시고 8번 문제 듣기로 나오면 듣자마자 말로 대답하시고 9번 문제 듣기로 나오면 이제 말로 30초 동안 대답을 하시고 그래서 7, 8, 9번 문제 답변 시간이 15초, 15초, 30초인데요. 지금 준비 시간 30초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요새 준비 시간 30초 동안에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냐 이런 정보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주로 7, 8, 9번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주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이게 이번 달에 나온 시험이에요. 7번 문제에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여기에 이런 것들이 7번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스케줄은 7번 문제의 단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케줄이 7번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고 프로그램 시작 날짜와 가격 뭐 이렇게 섞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7번 문제는요. 이 대가리에 있는 정보 그리고 첫 번째 줄 마지막 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게 30초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일인 거죠. 자, 8번 볼게요. 8번 문제는 정보 정정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정보 정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 정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튜이션이 수업 한 개당 100달러라고 들었다. 맞니? 아닌데요. 220불인데요. 이렇게 정정해 주는 거. 이 beginning watercolor class 있잖아. 이거 월요일 날 진행된다고 들었다. 맞니? 아닌데요. 화요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정보 정정해 주는 게 8번에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자, 겹치는 단어가 출제율 1위래요. 겹치는 단어. 그럼 여러분들이 겹치는 단어를 30초의 준비 시간 동안에 찾아보시는 겁니다. 겹치는 단어 쫙 봤더니 없어. 겹치는 단어 봤더니 beginning, advance 이렇게 30초 동안 빨랑빨랑 그 다음에 뭐 9시 이거 얘 똑같죠? 그 다음에 얘 똑같고 겹치는 단어 찾아보시고 누구 겹치는 사람 없네? 자, 그러면 9번 문제에 나오는 애들을 이렇게 찾아놓으면 시험이 쉬워져요. 9번 문제는 30초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beginning 수업 다 얘기해줘. advanced 수업 다 얘기해줘. 아니면 아침 9시에 시작하는 수업 다 얘기해줘. 아니면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수업 다 얘기해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겹치는 단어에서 나올 확률이 90% 이상인 게 이 9번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시간 전후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나 11시 30분에 회사 가야 되거든. 그래서 11시 전에 끝나는 수업 다 얘기해줘. 그러면 요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 나 4시 반에 퇴근하거든. 5시 이후에 열리는 수업 다 얘기해줘. 그러면 요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이것도 겹치는 단어에 좀 들어가는 컨셉인 거죠. 그래서 30초의 준비 시간 동안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는 게 파트 4에서 되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트 5 보실게요. 파트 5는 해결책 제시하기라고 하고요.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 60초입니다. 엄청 긴 듣기가 나와요. 이 듣기를 막 듣고 준비 시간 30초를 가진 후에 이 듣기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서 60초 동안 단문 메시지를 남기셔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파트인데 우리 예시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요점만 보실게요. 우리 되게 바쁜 시즌이 우리 가게에서 시작을 한대요. 손님들 엄청 많대요. 근데 우리 가게가 지금 공사 중인데 그 공사가 바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m afraid we'll be able to use only half of the store. 가게 반밖에 못 쓴대요. 어떡하지? 이런 시험을 비롯한 뭐 많은 시험이 나올 수도 있는데 파트 5의 생명은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그래서 답변을 봤더니 여러분들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할 거고요. 답변, 지금 이 답변에서 빨간색 글씨는 우리가 시험장에 고이고이 모셔가는 애들이고 까만색 글씨만 살짝살짝 응용해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까만색 글씨 중에서도 요 부분 뭐 빼셔도 되고요. 뭐 요 부분 빼셔도 되고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켰을 때 요 까만색 글씨만 내가 만들어줘도 만점 사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 5는 탄탄한 템플릿이 너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템플릿이 탄탄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연습하셔야 됩니까? 이 밑줄이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이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순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실제 문제들로 통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템플릿은 그 전에 완벽하게 이미 내게 돼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새 시험을 봤더니 직원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해를 못한대요. 트레이닝 세션은 이미 했는데 직원들이 막 뭐를 이해를 못한대요. 이럴 때 아까 그 밑줄 자리에 들어갈 이것만 연습을 하라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자.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주자. 요번 달에 나온 시험 또 하나 보겠습니다. 워크숍 장소에 50명밖에 안 들어갔는데 70명이 신청을 했대요. 어떡하지? 이런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divide the workshop into two. 워크숍을 두 개로 나누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연습을 한다는 거죠.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실 거면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점심에 이렇게 디테일 좀 넣어주셔도 되고 우리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한대요. 친환경적으로 좀 고객들이 자기 컵을 가지고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빨랑 give them a discount coupon. 우리 자기 컵을 가지고 오는 고객들에게 할인 쿠폰을 좀 줍시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템플릿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오케이? 자, 우리 가게 세일 기간 동안에 고객들이 엄청 많대요. 가게가 정리가 안 돼. 이럴 때 hire some part-timers. 단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이런 알바를 좀 고용을 합시다. 뒤에 during the sales period. 세일하는 기간 동안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뭐 빨간색 빼도 되고 이렇게 실전 문제를 보면서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이 모든 거를 다 연습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해결책 똑바로 된 놈 만들기 이거를 집중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템플릿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Part 6 토익 스피킹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의견 말하기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파트이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파트 6는 여러분들이 제일 아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Part 6 의견 말하기 준비 시간 15초, 답변 시간 60초입니다. 이번 달 시험 제가 몇 개 여기다가 쫙 깔아놨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뉴스 볼 때 신문이랑 TV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60초 동안 답변을 하래요, 이거를. 길어 죽겠어, 그죠? 직원들의 업무 시간 안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세요? 60초. 응답자님이 대학생이라면 인턴십과 어학연수 중에 어떤 경험을 선호하십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우리 집으로 배달 오는 그런 서비스 있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편해요. 이러면 한 3초 가요. 4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60초. 고등학교에 있는 자판기는 건강 음식만 판매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번 달 질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다양하죠. 막 고등학교에 대해서 나와, 온라인으로 식료품 주문에 대해서 나와, 인턴십, 어학연수, 운동, TV, 뉴스 이런 것들이 너무 주제가 다양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경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영작을 해보고 그 답변을 막 외워가지고 숙지를 하고 연습하고 이런 거는 사실 맨땅에 헤딩하기랑 약간 비슷한 방법이라 볼 수 있고요. 요새 시험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의 내용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필수로 연습해야 되는 것은 이 시험 저 시험에 다 쓸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응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표현 한번 보실게요. A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런 표현 하나 봤더니 A랑 B 자리만 바꿀 수 있는 연습이 좀 된다면 여기에 지금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런 연습을 해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볼게요. TV로 보는 것은 편리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직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Employee satisfaction 이런 단어가 여기에 하나만 들어가 주면
너무나 완벽한 그런 문장, 채점자들이 기립박수 치는 문장,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기출문제에 대한 특정 문장을 외워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자주 쓰는 표현들을 적용해보고 이런 연습을 하셔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탁 A랑 B만 바꿔서 나의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요새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연습의 방법이에요. 응답자님이 대학생이라면 인턴십하고 어학연수. 인턴십은 나의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어학연수는 나의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런 문장들 볼게요. 식료품으로 온라인 사서 집으로 배달 오는 서비스는 시간 아끼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B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사서 집으로 배달 오는 서비스는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saving time. 이런 예쁜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시험 문제에 끼면 되는 거고. 자, 얘 볼게요. 고등학교에 있는 자판기는 건강음식만 판매해야 되냐? 건강음식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health. 학생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 시험 저 시험 다 쓸 수 있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시험 문제들을 선정을 한 게 아니에요. 선정을 했다는 것은 내가 오늘 강의할 내용에 맞는 시험 문제들만 뽑은 게 아니고 이번 달 시험 출제된 순서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정말 유용한 표현이 맞구나 라는 거를 혼자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A는 B와 직결합니다 라는 A is directly related to B 라는 표현 엄청 쓰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언가와 직결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다 직결하고 얘랑 관련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뉴스를 TV로 보는 것은 나의 편리와 직결합니다. 이런 게 나와도 되고 운동을 하는 것은 나의 걔네의 건강과 직결합니다. 이런 게 나와도 되고 인턴십은 나의 경험과 직결합니다. 어학연수는 나의 그 외국어 능력과 직결합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응용 잘할 수 있는 연습이 요새 만점 받기 위한 필수랍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외워, 답변을 외워, 이런 거 없어요. 자, 마지막 표현 하나 보실게요. It is important for 누구 to 동사 하니까 누구에게 동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뒤에 when, if 문장 이렇게 좀 더 이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in order to 동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좀 늘려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자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가셔야 된다니까요. It is important for employees to exercise. 그 다음에 잘라야 되면 자르는 거고 in order to 동사 나올 수 있대요. in order to stay healthy 건강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운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들 인턴십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러면 it is important for university students to participate in an internship. 이런 것들은 다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participate in an internship. 그 다음에 in order to 동사만 만들어 보라는 거죠. in order to 인턴십 하면 뭐예요? in order to build experience.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고 제가 오늘 요새 시험에 거의 모든 시험에 다 쓰이는 이런 표현을 3개나 알려드렸거든요. 이 표현 3개만 완벽하게 숙지가 돼도 만점 나올 수 있는 시험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표현들을 숙지하기, 이거 연습하는 게 요새 시험의 트렌드, 유행이에요. 유행. 자, 여러분들 이런 오늘 배운 표현들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실제 문제에 대보고 싶다 하시면 많은 문제들 제 카페에 오셔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학습 자료실에 가셔도 많은 정보가 있고 실전 모의고사, 실전처럼 모의고사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저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피드백 중에서도 음성 녹음해서 올리시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것들은 당연히 다 무료이고요. 여러분들 2019년도에 우리 꼭 토익 스피킹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2019년도 겨울방학 때 토익 스피킹 성공시켜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제가 다 해놨어요. 우리 진짜 세게 한번 단기간 동안 달려서 단기간 동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뭐 좋은 결정하셔서 저랑 뭐 2주 동안, 뭐 3주 동안 이렇게 기간을 딱 잡으시고 진짜 열심히 달려서 원하는 점수 딱 받고 토익 스피킹 졸업할 수 있도록 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ll see you soon. Thank you.